a todos. ¿Te gusta? ¿Te gusta la cerveza? 넌 맥주를 좋아하니? ¿Te gusta? ¿Te gusta el deporte? 너는 스포츠를 좋아하니? 자, 여러분, te gusta, sí, me gusta. 넌 좋아하니? 난 좋아한다. 좋아하다라고 하는 동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gusta르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이어서 역구조 동사를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핵심 패턴은 이래요. 첫 번째 문장, 나는 머리가 아파. 자, 두 번째 문장은 너는 의사에게 가봐야 해 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단어 먼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garganta, dieta, ejercicio, corazón, temprano.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가르간다는요, 목인데요. 사실은 목이 아니라 목구멍이 될 것 같아요. 아, 목 아파 그러면 이렇게 뒷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 목이 아니라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파. 자, 안쪽에 있는 목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간다. 자,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디에타라고 하고요. 자, 발음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jercicio. ejercicio. ejercicio는 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corazón. corazón은요, 여러분 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체적 기관으로서 심장도 가능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할 때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temprano. temprano 일찍. 일찍이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Me duele la cabeza.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e duele la cabeza. Me duele la cabeza. 뭔가 문장이 생긴 모양이 익숙하죠, 이제는. 오늘 두 번째 봐서 조금은 더 익숙해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la cabeza. 머리가 나에게 아프게 만든다. 좀 귀엽지 않나요? 머리가 날 아프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나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 문장 구조는 머리가 주어인 거고 머리가 나에게 어떻게 한다. 두엘레 아프게 하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엘레는요, 원형은 돌레르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죠. 돌레르. 돌레르 동사고요. 돌레르는 뽀데르처럼 여기는 오가 우에로 바뀌는 동사예요. 그래서 duello, duelles, duelle, duellemos, duelleis, duellen. 자,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어디가 아프다라고 써놨어요. 마치 머리가 아픈 것처럼. 근데 사실은 어디가 아프다가 아니라 이 문장도 정확한 해석을 붙여보면 주어가 무엇은 이가 누구누구에게 아프게 하는 것. 아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스타르와 같은 역구조 동사에 속해 있고요. 우리 이제 쭉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너는 머리가 아프다. 우리 이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까베사니까는 까베사는 3인칭 단수라서 두엘로, 두엘레스, 두엘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두엘레. 근데 까베사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하는 거죠. 너에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te duele la cabeza.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머리가 아프다. te duele la cabeza.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te duele la cabeza. 자, 그녀는 머리가 아프다. 자, 그녀는 몇 인칭이죠? 3인칭입니다. 3인칭. 그래서 여전히 머리가 주어이므로 la cabeza duele. 자, 그런데 아프게 하는 대상이 레이므로 그녀 3인칭이므로 le duele la cabeza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봤던 내용인데 자, le 이렇게 하면 뭐 그녀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다가 중복형을 써서 le duele la cabeza. 저 레가 의미하는 3인칭 단수의 간접 목적격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나는 이가 아프다. 자, 소나는 이가 아프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 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치아를 뭐라고 하냐면요. dientes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죠. dientes. 자, dientes 치아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썼는데요. 자, los dientes가 주어가 되었으므로 los dientes duelen이 되겠죠.
그렇죠? 자, 3인칭 복수가 주어가 되었으므로 Los dientes duelen. 소나를 아프게 한대요. 여러분 소나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나가 몇 인칭이죠? 간접 목적격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레가 되겠죠. 그렇죠? Le duelen los dientes. 자, 그런데 le duelen los dientes라고 얘기하면 그 레가 의미하는 것이 누군지 모르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중복형을 써서 아소나 le duelen los dientes라고 밝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이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이가 아프다. 그러면 이건 쉽죠? Me duelen los dientes.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루는 시간이어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는 문장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당신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당신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엇이 이제 어떤 뭐 주어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깨가 주어가 되는 거죠. 무엇이 당신에게 아프게 합니까? 아, usted 이렇게 붙여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돈대를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자, 그렇게 이제 스페인어도 어디라는 의문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당신에게 아프게 합니까? 저 이렇게 논델레두엘레를 써주셔도 됩니다. 두 개 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목이 아프신가요? 혹시 목이 아프셔서 오셨나요? 자, 목이 아프신가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목이 당신을 아프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 duele la garganta, le duele la garganta. 가르간타가 당신에게 아프게 합니까? 당신은 목이 아픈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Le duele la garganta. Le duele la garganta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목이 아파요. 네, 목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Si me duele la garganta.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i me duele la garganta. Si me duele la garganta. 자, 좋아요. 자, 돌레르 아프다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패턴이에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ienes que ir al médico. 다시 한번. Tienes que ir al médico. 자, 너는 의사에게 가봐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너는 의사에게 가다라는 건 찾았어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죠. 가다. 이르아 어디로 가다가 바로 이르아가 되죠. 어디로 가다는데 누구에게?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의사에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의사에게 가다만 알 뿐 가봐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이 tienes ga요.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 테네르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핵심 패턴도 자세하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ienes의 원형은 무엇이죠, 여러분? tienes 원형은 tener죠, tener. 그래서 tener게 동사 원형은 무엇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됩니다. tener를 제가 have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have to 동사 원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 해야 한다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자,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tengo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다이어트를 하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미리 체크해 봤었어요. 다이어트는 디에따죠. 디에따인데요. 이 디에따를 우리가 어떤 동사를 붙이죠? 다이어트를 하다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어의 하다는 아세르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세르 디에따 하면 다이어트를 하다가 되는 거예요. 너는 식이 조절을 해야 돼. 나는 식이 조절을 해야 해. 자, 어떻게 할까요? Tengo que hacer dieta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Tengo que hacer dieta. Tengo que hacer dieta라고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너는 다이어트를 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은 yo tengo, tener 동사 1인칭 단수형이 아니라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므로 tengo, tienes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읽어보죠. tienes que hacer dieta.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tienes que hacer dieta. tienes que hacer dieta. 너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너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너는 해야 돼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 않아야 해.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no tenerque도 있다는 건데 tenerque는 해야 한다. no tenerque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no tienes que hacer dieta. 다시 한번 no tienes que hacer dieta.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no tienes que hacer dieta. 넌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tener은 정말 이렇게 쓸모가 많은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tienes que ir al médico 이 부분도 너가 가야 하는 너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tengo tienes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조금 색다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tenerque뿐만 아니라 hay que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문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ienes que hacer ejercicio.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Tienes que hacer ejercicio. 너는 운동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ejercicio가 무슨 뜻이었죠? ejercicio가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동사 hacer 두 개 합치면 운동하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너는 운동을 해야 해. 이럴 때 이제 너가 좀 살이 쪘나 봐요. 너가 좀 살이 쪄서 넌 운동 좀 해야 돼.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봅시다. 시작. Hay que hacer ejercicio. hay que hacer ejercicio.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hay que 동사 원형도 동사 원형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tener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tener은요, 여러분 tengo,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동사 변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를 행해야 하는 사람,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tienes que hacer ejercicio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네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의무를 해야 하는지 대상이 드러납니다. 주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hay que는 여러분 I 동사 변화 안 하죠. 항상 I예요. I.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의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hay que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이죠.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Hay que hacer ejercicio para la salud. salud이 여러분 건강이에요.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뭐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동사가 변화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므로 대상이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의미를 전하고 싶을 때는 hay que를 쓰면 된다라는 거. 다른 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hay que ahorrar energía. hay que ahorrar energía. ahorrar는 절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energía는 에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이런 거 되겠죠. 뭐 그 전기를 낭비하는 동생에게 tú tienes que ahorrar energía 해도 되겠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장 만들어 보면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먼저 앞서 체크했습니다. 마음은 corazón, 심장도 되는 것이었죠.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나에게, 내가 마음이 아픈 거니까 나에게 me duele el corazón. Me duele el corazón. 마음이 나에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매우 아프다. 자, 여러분 강조 표현을 넣고 싶다면 어디에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Me duele mucho. 자리는 여기가 됩니다.
me gusta mucho, me duele mucho, me gusta más, me duele más. 자, 강조하는 거 수식어의 자리는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동사 뒤와 주어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는 어디가 아프니? 너 어디가 아프니? 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어디가 너에게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que te duele, que te duele.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donde te duel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어디가 혹은 무엇이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해요. 우리들이 돌아가야 한대요. 저희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일찍. 자, 돌아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으로 사용되면 되는 거겠죠. 돌아가다는 볼베르가 되죠. 어디로 돌아가요? 아까사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tenemos가 쓰여져야겠죠. 그쵸? tengo, tienes, tiene, tenemos que volver a casa. 자, 여러분 일찍이란 단어, 빨리란 단어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temprano였습니다. temprano. 그래서 tenemos que volver a casa. tenemos que volver a casa temprano.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는 집에 빨리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오늘 집에 엄마 안 계셔서 우리 집에 빨리 안 가도 돼. 자,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빨리 안 가도 돼.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No tenemos que volver a casa temprano. 동사 앞에 no만 넣어주면 또 반대말로도 만들어줄 수 있죠.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는 의미로 뭐뭐 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변환되는 것을 보기 위한 거였죠.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패턴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머리가 아프다. 뭐가 있었죠, 여러분? 머리가 나에게 그래서 me duele la cabeza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me duele la cabeza. 너 의사에게 가봐야 해.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너가 가야 하는 것이므로 tienes que ir al médico. 자, 너는 가야 한다. 자,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돌레르 동사를 공부했어요. 역구조 동사였죠. 마찬가지로 구스타르와 같은 류의. 자, 그래서 오가 우회로 바뀌는 동사였다는 거. 그래서 me duele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돌레르 동사 공부했고요. tenerque, tienesque 말하는 거죠. tenerque 동사 원형 해야 한다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tenerque만 있는 것이 아니라 ayque를 쓸 수도 있다. 다만 ayque는 동사 변화하지 않으므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무를 말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세, 후안, 카를로스, 파블로, 페드로, 안토니오. 여러분 이런 스페인 이름 참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스페인 사람들 이름은 이렇게 많이 겹칠까? 왜 다 비슷비슷한 이름을 쓸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2018년 기준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남자 이름은요, 안토니오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자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의 이름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단어들 중에 이름을 고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이름의 대부분이 뭐 라틴어에서 오거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라틴어에서 오거나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거나 또 그리스에서 온 이름이거나 소수의 뭐 독일어에서 온 이름이거나 자, 이러한 이름들 중에 적절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골라서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그들은 비슷한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2명의 호세, 3명의 안토니오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호세 김, 호세 박, 호세 최 이렇게 성씨를 넣어서 구분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많은 파블로와 왜 그렇게 많은 안토니오가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네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hasta luego.